안녕하세요. 도키와 미국 주식해놓은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종목은 말이죠. 제 구독자님께서 신청해주신 이 팔란티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은 제가 분석을 한 것을 토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영상의 목적은 투자 추천이 아니라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에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팔란티어는요 9.95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5일 기준으로는 8.15% 상승한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9월 30일부터 매매가 시작되었고요. 그런 만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트렌드를 탈지는 알기가 조금 힘들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먼저 이 팔란티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Our Products란에 있는데요. We build data fusion platforms for integrating, managing, and securing any kind of the data at massive scale. On top of these platforms, we layer applications for fully interactive, human-driven, machine-assisted analysis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종합, 관리, 그리고 확보를 위한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만든다고 되어 있네요. 그 위에 더하여서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이고 프로그래머 분석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팔란티어 회사가 이 데이터를 통합해서요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한번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에 거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라서 SEC 공식 웹페이지에도 그렇게 많은 레비뉴에 대한 정보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찾아본 결과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은 말이죠. 크게 두 가지 섹터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한쪽은 government고 또 한쪽은 commercial이라 되어 있네요. 여기 이 차트를 보시면 말이죠. 54%가 government, 정부 쪽에서 차지를 하고 있고요. 46%에서는 민간 쪽에서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government 쪽이 조금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하니 정부와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Technical Analysis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말이죠. 이렇게 5일, 15일, 20일, 60일, 180일 이렇게 제가 지지선을 만들어 놨는데요. 아무래도 이 팔란티어가 9월 30일부터 거래가 시작된 종목이라서 지금 현재는 5일 평균 지지선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만으로 보면은 어느 시점이 적절한 투자 시점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건 거래량이고요. 결국 이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11.410에서 시작했다가 바로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식은 말이죠.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바닥을 찾을지 모르는 종목입니다. 또는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만약에 팔란티어라는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시다면 약간의 정찰병을 보내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떨어지면은 물을 타셔도 되고요. 제 기준으로는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8% 이상의 폭락이 나오면은 저는 어느 정도의 물을 탑니다. 물론 물을 탄다는 조건도 기본적으로 갖춰 있어야겠죠. 그 회사의 매출액과 gross profit 그리고 profit margin이 상승을 해주는 패턴이어야 되고요. 그 기업의 balance sheet 즉 부채보다는 현금이 많다는 조건 하에서 저는 물을 탑니다. 그래서 이 팔란티어라는 종목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evenue나 gross profit, profit margin 같은 경우를 기본적으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담고 있는 income statemen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come statement입니다. 우선은 years end December 31st가 있고 6 month end June 30th가 있죠. 저희가 비교해 볼 것은 말이죠. 2020년 상반기와 2019년 상반기를 비교해 볼 것이기 때문에 2018년, 2019년 연도별로는 비교를 해보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여기 있는 정보로만 이제 비교를 할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revenue는 매출액이고요. cost of the revenue는 이 매출액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 gross profit은 revenue 빼기 cost of the revenue를 하면서 생기는 비용이고요.
operating expense는 사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sales and marketing이 될 수도 있고 R&D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general and administrative라는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회사를 돌아가는 데 쓰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otal operating expense는 이것을 다 합친 비용이 되겠고요. Loss from the operation은 그 재반상을 말합니다. Interest income이 될 수도 있고 Interest expense가 될 수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net loss 또는 net profit이 될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결국은 얼마를 갖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끼리 매출액을 비교하시면 말이죠. 여기 보시는 대로 322밀리언 달러가 있고요. 그리고 2020년 상반기는 481밀리언 달러로 약 49%의 매출액 상승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ost of the revenue 또한 101밀리언 달러에서 2020년 상반기 때는 132밀리언 달러로 약간 올랐는데 어쨌든 레비뉴가 상승한 폭보다는 cost of the revenue가 상승한 폭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gross profit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revenue 빼기 cost of the revenue이고요. 2019년 상반기 때는 221밀리언 달러 그리고 2020년 상반기 때는 348밀리언 달러로 꽤나 괜찮은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57%의 상승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gross profit의 상승률은 봤으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결국 돈이 남았느냐 남지 않았느냐라는 이 profit margin 쪽으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profit margin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진 revenue에서 뺄 거를 다 뺐을 때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Sales and Marke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General Administrative 그리고 interest, 이자까지 다 뺐을 때 결국 회사에선 얼마가 남느냐를 봤더니 280밀리언 달러라는 적자를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2020년 상반기 때는 164밀리언 달러로 이 적자의 폭이 줄어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는 말이죠. 주로 번 비용을 전부 다 R&D나 Sales 마케팅에 투자한 데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1밀리언 달러의 Sales and Marketing 비용이 발생했고요. R&D 쪽에 152밀리언 달러라는 비용이 발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크게 적자가 잡힌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회사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더 나은 회사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중요한 점은 말이죠. 과연 이 회사가 이렇게 274밀리언 달러에서 161밀리언 달러라는 적자가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적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결국 이 적자가 흑자로 전환될 때까지의 그런 체력을 갖고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밸런시스로 가서 이 회사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런시입니다. 먼저 이 팔란티어의 Asset Distribution을 확인해 보시면 말이죠.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1.53조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캐시가 전체 Asset Distribution에서 자그마치 90.52%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캐시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Non-Current Investment 같은 경우는 25.29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자그마치 1.5빌리언 달러 이상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liability distribution을 보겠습니다. 여기 일단은 non-current debt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후, 즉 장기적으로 10년에서 20년 걸쳐서 은행에다가 내야 되는 부채를 말하는데요. 297밀리언 달러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urrent debt는 0입니다. current debt는 12개월 이내에 은행에다가 내야 되는 돈인데 12개월 이내까지 갚아야 될 부채는 없네요. 그리고 deferred revenue는 289.71밀리언 달러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자동차로 말씀드리자면은 맨 처음에 자동차 계약을 할 때 약 10% 정도의 계약금을 낸다고 하면 말이죠. 나머지 90%는 자동차를 실제로 가져갈 때 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아직 받지 못한 90%를 이 deferred revenue 안에 넣는 것이죠. 회사는 아직 그 돈을 받지 못했으니까 먼저 부채로 인식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동차를 받아가면서 돈을 받을 때 이 deferred revenue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deferred revenue는 부채로 인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팔란티어의 밸런시는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3빌리언 달러의 캐시가 있고 이 non-current debt가 297밀리언 달러밖에 안 되니까 갖고 있는 부채를 전부 다 써도 말이죠. 현금이 차고 넘친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밸런스시트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이 갖춰져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revenue 그리고 earning per share 쪽에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말이죠. 2020년 3Q 때 3분기 때는 279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그리고 4분기 때는 302.75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레비뉴가 상승을 한다는 점은 바람직한 일인데요. 나중에 이번에 3Q 때 실적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실적을 냈는지 한번 바라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EPS 같은 경우는 earning per share로 주가와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EPS가 상승하면 올라가고요. EPS가 떨어지면 주가는 떨어지는데 결국 이렇게 기관이 이렇게 예측을 해놓은 0.03을 이겨내느냐 아니면은 미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번에 Q3 때 만약에 0.03을 뚫고 실제로 더 나은 EPS를 보여준다면은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EPS는 참고로 하나의 주식이 만들어내는 그런 earning입니다. 그러니까 0.03이라는 것은 하나의 0.03달러를 만들어냈다라는 뜻이고요. 이 당연히 earning이 상승하면 주가도 오를 것이라는 게 맞겠죠. 이번에는 팔란티어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말이죠. 여기 2020년 9월 30일 날 난 기사에 따르면은 91밀리언 달러의 수주를 따내었습니다. 여기 실제로 Palantir wins $91 million Army R&D support contract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목적은 여기 to support US Arm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91밀리언 달러를 정부로부터 따낸 팔란티어고요. 이 다음에는요. 10월 2일 2020년에 NCAS Award Palantir Technologies Incorporation $36 million contract to support its secure scientific platforms environment라고 적혀 있습니다. NCAT와 36밀리언 달러치의 계약을 팔란티어가 성사시켰다고 적혀 있네요. 여기서 NCAT은 National Center for Advancing Translational Sciences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여기 이 부분에 따르면 말이죠. The Department of Defense is spending $4 billion on AI and machine learning R&D activities during fiscal year 2020 alone이라 적혀 있죠. 정부는 4조 규모의 예산을 말이죠. AI 그리고 머신 러닝 R&D에다가 fiscal year 2020년 단독으로 잡아놨다고 적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NIST, NIH, and NSF are spending $850 million 이라 적혀 있네요. NIS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이고요. NIH는 미국 국립보건원 그리고 NSF는 미국 국립과학재단인데 이 기관들에서 850밀리언 달러의 투자를 해놓기로 했습니다. And Trump administration has proposed an additional 1.5 billion boost to AI funding이라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1.5조의 투자금을 AI에 잡아놓을 수 있도록 제한을 해놓은 상태죠. 이렇게 AI와 머신러닝을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및 정리 그리고 분석까지 하는 역할을 하는 팔란티어에게는 많은 투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팔란티어는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어진 인컴 스테이트먼트의 정보에 따르면 그 적자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주가의 위치 또한 그렇게 폭락 또는 폭등하는 상태가 아니라서 앞으로 어떤 향방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앞으로 꾸준히 상승을 해주고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까지 한다면은 미래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밸런스시트를 보면은 이 회사는 부채에 비해서 많은 캐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 그런 체력 또한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먼저 어느 정도의 부분을 정찰병으로 보내놓고요. 지금 현재 적자인 넷 인컴이 점점 플러스로 전환할 때쯤에 조금 더 투입을 시켜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팔란티어 회사에 대한 리뷰는 끝마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나 제가 분석했으면 하는 종목이 있다면 코멘트 하나 남겨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